당신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시작하기를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더 나은 타이밍, 더 완벽한 계획, 더 충분한 자금이 모일 때까지 꿈을 유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항구에 묶인 배가 파도가 완전히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서서히 녹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독한 정체와 불안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전진시키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에 앞서 당신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에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기실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좋은 교재를 고르는데 일주일을 쓰고,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멋진 운동복과 최적의 헬스장을 검색하는데 한 달을 소비합니다. 사업을 구상한다는 핑계로 수십 권의 책을 읽지만 정작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첫 번째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차일피일 미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게 위장된 두려움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요. 상황이 좀 안정되면 그때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완벽한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설 속의 유니콘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존재하지만 현실의 들판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허상입니다. 완벽한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사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활 솜씨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 활을 깎았고 가장 고든 깃털을 모아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로에 섰습니다. 그는 관역을 겨누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구름이 해를 가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오자 이번에는 습도가 높아져 활 시위의 텐션이 미세하게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며 시위를 당긴 채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팔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근육은 지쳐서 마비되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어두워졌고 그는 단 한 발의 화살도 날려보내지 못한 채 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패배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수할까봐,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봐, 혹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시위를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준비 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버립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실패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포장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상처받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폭풍우를 만날 일도 없고
암초에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구에만 있는 배는 결국 배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묵혀두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지실 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료를 조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 모든 활동은 뇌에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몹시 피곤함을 느낍니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결과를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은 0입니다. 당신은 그저 제자리에서 러닝머신을 뛰었을 뿐입니다. 땀은 흘렸고 숨은 찼지만 당신의 위치는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당신은 그 영상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댓글을 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식은 잠재적인 힘일 뿐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전환되어 현실의 벽과 부딪힐 때 비로소 실제적인 힘, 즉 파워가 됩니다. 수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1000권 읽은 사람과 물이 차가운지 깊은지도 모르지만 일단 물속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 누가 수영을 배우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물을 몇 번 먹고 코가 맵고 숨이 차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는 어떤 이론도 당신을 물 위에 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변기가 안 좋아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장애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속삭임입니다. 이 목소리는 아주 교활합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중에 해.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마비됩니다. 분석마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분석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하려다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대한 화가의 습작, 베스트셀러 작가의 초고, 혁신적인 기업가의 첫 사업 아이템을 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활시위를 당기고 바람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빗나가면 그제야 오조준을 수정하여 다시 쏘았습니다. 쏘고, 수정하고, 다시 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알고리즘입니다. 겨누고, 겨누고, 영원히 겨누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피드백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의 결과물, 당신이 내비딘 발자국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소설은 서점에 깔린 투박한 에세이집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 있는 완벽한 사업 모델은 시장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보다 수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실제하고 전자는 공상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하는 서툰 것이 공상 속의 완벽한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위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모래시계의 모래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1분 1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완벽해지기 위한 리허설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본 방송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관객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려도 좋고 넘어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당신이 연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데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성장할 기회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더 강한 근육이 생기듯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두려움을 느껴야 당신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감이 충만해져야 첫 발을 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감정은 행동을 따릅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뒤를 쫓아옵니다. 자신감은 방구석에서 명상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근육처럼 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고인 에너지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독소로 변질됩니다. 이 독소를 해독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즉각적이고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인생도 이 물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무거운 수레바퀴를 처음 밀 때처럼 말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겨우 1cm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 임계점 직전에 포기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살짝만 밀어줘도 바퀴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속도가 붙으면 웬만한 장애물은 튕겨내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서툰 발걸음이 만드는 거대한 관성의 힘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도예 수업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도예 선생님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만든 도자기의 무게로 평가하겠습니다. 50kg을 만들면 A학점, 40kg이면 B학점입니다.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많이만 만드십시오. 반면 B그룹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도자기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는 완벽해야 합니다. 최고의 작품 하나로만 평가하겠습니다. 학기가 끝났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은 어느 그룹에서 나왔을까요? 완벽을 기했던 B그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최고의 작품들은 모두 양을 추구했던 A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A그룹 학생들이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빚고 망치고 다시 빚으며 수십,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그들의 손끝 감각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실수에서 배웠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반면 완벽한 작품 하나를 만들려 했던 B그룹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학기 내내 어떤 디자인이 완벽할지 토론하고 이론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부랴부랴 흙을 만졌지만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뼈아픕니다. 당신은 지금 B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완벽한 사업 계획,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 완벽한 유튜브 대본을 구상하느라 정작 흙 한 줌 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엉망진창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첫 원고는 쓰레기 같아야 정상입니다. 첫 영상은 촌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첫 사업 아이템은 어설퍼야 정상입니다. 그 쓰레기 같고 촌스러운 결과물들을 세상에 던져놓아야 비로소 개선할 데이터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0에는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일 뿐입니다. 하지만 1을 만들어내면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2로, 10으로, 100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멈춰있는 자동차의 핸들을 아무리 돌려봤자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단 시속 1km라도 움직여야 핸들을 꺾었을 때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 수정은 오직 움직이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지도만 보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동쪽으로라도 걷기 시작하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됩니다. 아,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구나. 지형이 험하구나. 이쪽은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책상 위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현장의 지혜입니다. 그때 방향을 틀면 됩니다. 걷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길 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이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이 길은 아니야. 오른쪽으로 15도 틀어 라고 말해주는 친절한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허접할 권리를 허락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아한 백조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맥탕을 뒹구는 멧돼지가 되십시오. 땀을 흘리고 옷을 더럽히고 숨을 헐떡이십시오. 폼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헬스장에 처음 가서 빈봉으로 스쿼트를 할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육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서툰 영어로 외국인에게 말을 걸 때 문법이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상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크기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거창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큰 목표는 우리를 압도하여 다시 마비시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쉬운 일부터 저지르십시오. 책을 쓰고 싶다면 오늘 목차 한 줄을 적으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묶으십시오.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신경망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당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을 개척하는 실행가가 됩니다. 서툰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이 생겨납니다. 그 관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누가 말려도 당신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하는 과학자와 같습니다. 실험에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과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이 방법은 아니라는 데이터를 얻었다 라고 기록하고 다음 실험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실험실로 만드십시오. 가설을 세우고 행동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수정하십시오.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릴수록 당신의 성공은 앞당겨집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지금 당장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약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을 수놓으며 팡 하고 터지는 극적인 사건 말입니다. 미디어는 항상 그런 순간만을 조명합니다.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흘리는 눈물, 상장 기업의 종을 울리는 창업자의 미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 화려한 인터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믿게 됩니다. 성공이란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오는 거대한 한방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아닌 빙산 위에 앉은 갈매기 한 마리를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밑에 잠긴 거대한 얼음 덩어리,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었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공의 본질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진짜 얼굴은 사실 지루함입니다. 성공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것이며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책상 앞에 앉아 한 줄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섹시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하고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루함의 구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돌아와서 거울을 봅니다. 뱃살은 그대로이고 근육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내일도 운동은 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은 효과가 없어 라고 단정짓고 그만둡니다. 이것이 바로 잠복기의 함정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절대적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4년 동안은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고작 3cm 정도 싹만 틔울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해 불과 6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것입니까? 당연히 5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나무는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뿌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4년의 시간 동안 농부가 왜 싹이 안 나지? 하며 땅을 파헤치거나 물 주기를 멈췄다면 그 울창한 숲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읽은 책 10페이지, 오늘 당신이 참아낸 야식, 오늘 당신이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땅 위로 싹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승선만 바라보며 달립니다. 저 정상에만 오르면 행복할 거야. 10억만 모으면 쉴 거야. 하지만 결승선은 멀고 오늘의 현실은 시공창 같습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시선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거대한 산을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산꼭대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밑을 보고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계획한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어제보다 딱 1cm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승리입니다. 승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과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1%씩만 성장한다면 1년 뒤에 당신은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한다면 당신의 능력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루의 1%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오늘 영어 단어 5개를 더 외운다고 해서 원어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미한 차이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위대함은 비범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행동을 비범할 정도로 꾸준히 지속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하루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좀 망쳤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함에 밀폐 빠뜨리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그 일시간이 훗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루어줄 결정적인 벽돌 한 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벽을 쌓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벽을 쌓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지금 이 벽돌 한 장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하게 놓을 거야 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한 장의 벽돌을 그렇게 놓으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신 뒤에는 거대한 성벽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승부는 매일매일의 전력 질주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태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이 단단한 자기 확신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또다시 오늘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기어이 한 걸음을 내디뎌 1cm의 전진을 만들어낼 것인지 말입니다. 완벽주의라는 허상을 깨뜨리고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심을 장착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작고 초라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의 씨앗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햇볕을 쬐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숲은 반드시 울창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먼지를 닦는 것도 좋고 미뤄왔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 서툰 발걸음이 당신을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1cm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